지난 6월 개봉한 소니 픽처스의 영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로튼토마토의 평론가 및 대중평가는 모두 90점 이상, 영화적 완성도와 재미를 모두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한 달 만에 전세계 매출 6억 달러를 돌파하며 흥행성까지 제대로 증명되었죠. 그러나 7월 16일 기준 이 영화의 국내 관객 수는 단 86만 명, 2023년 개봉작 중 매출 10위권 밖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성과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저는 영화의 완성도와 재미, 그리고 흥행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재밌고 잘 만든 영화를 한국 사람들은 대체 왜 안 보는 거지? 그냥 운 나쁜 비운의 명작이라면 몰라. 해외에서는 온갖 기록을 갈아치우며 역대급으로 잘 나가는 영화인데? 그렇게 생각에 생각만 쌓아가던 와중에 저는 애인과 대화하다가 이 주제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보통 누구랑 같이 보는 거잖아. 나는 분명 질문을 한 건데 왜 갑자기 뼈를 때리냐고 즉각 항의했으나 뒤이은 설명을 차근차근 듣다 보니 매우 그럴듯하고 통찰력 있는 주장이란 생각이 들어 이렇게 영상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너무나 당연해서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명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악이나 웹툰, 드라마에 비해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행위에는 매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부랴부랴 학교 퇴근해서 정해진 공간으로 이동한 후 두세 시간 동안 신체적 자유를 제한당하며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스킵이나 일시정지 버튼도 없이 스크린 속 이야기를 계속해서 시청해야 하죠. 그러니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영화를 함께 보자고 제안하거나 그들에게 보라고 권유하기 위해서는, 즉 영화의 관객수가 입소문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 모든 고생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영화값이 크게 오른 요즘에는 여기에 돈값 하는 영화냐는 기준까지 더해지게 될 테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번 스파이더맨 영화를 다시 생각해본다면 완성도와는 별개로, 작품을 보고받은 어마어마한 감동과는 별개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추천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영화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라 극찬받을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가진 것만은 분명하죠. 그러나 스파이더맨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시피 한 부모님이나 히어로물 이따금 챙겨보는 갑반인 친구들도 나만큼의 감동을 당연히 느낄 것인가 라고 한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제가 히어로물은 나오는 족족 다 챙겨보는 덕후 관객이라 재밌는 건지, 그런 거 몰라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건지는 결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스파이더맨의 본고장인 북미 지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미국에서 처음 방영을 시작한 것은 무려 1967년. 주말 아침마다 TV 앞에 앉아서 주제가를 따라 부르던 꼬꼬마 아이들이 이제는 환갑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적어도 북미 지역에 한해서 스파이더맨은 엄청난 보편성과 대중성을 가진 국민 컨텐츠인 것입니다. 이번 작품이 다른 상위권 영화에 비해 북미 지역 매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또한 이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일부 실사 영화를 제외한 미국의 코믹스나 애니메이션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의 한국인 관객을 생각했을 때 과연 그들도 이 작품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쓸만한 영화라고 느낄까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예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 비해 한국 대중들의 교양이나 이해 수준이 낮아서가 절대 아니고 한 영화에 담긴 프랜차이즈 수십 년의 역사가 대다수 국내 관객들에게 진입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예시를 들어보죠.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픽사의 신작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원작이고 소편이고 그놈의 유니버스고 뭐고 1도 없이 단 한 편으로 기승전결이 완벽히 끝나는 오리지널 영화. 가벼운 마음으로 극장에 갔다가 큰 감동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이민자 저사의 스토리. 뻔한 표현을 빌려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영화의 조건을 두루 갖춘 작품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영화로 자리 잡았고 자연스럽게 흥행 역주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파이더맨은 다른 개봉작들의 상영관을 내어주며 순위권에서 밀려나고 있을 때 엘리멘탈은 무려 3주 연속 국내 박스오피스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한국계 감독이 담아낸 한국 보편의 감성이 국내 관객들에게 잘 먹혀들었고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영화, 돈 주고 극장에서 볼 가치가 있는 영화라는 포지션을 잡았기에 가능했던 성과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 이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영화 재미의 기준과 대다수 관객의 영화 선택의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영화라는 매체에 대해 자신만의 관점과 취향을 가지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 내가 돌아다니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보편타당한 정답이라 여기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하죠. 지네들은 영화 볼 줄 몰라서 그렇다. 멍청해서 그렇다. 특정 사상에 세뇌당해서 그렇다. 이런 단순한 말로 폄하하고 넘어가기엔 실제 대중들의 반응과 매출이 보여주는 지표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영화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스타워즈. 특히 미국에서 인기는 상상을 초월해서 역대 흥행작 탑 100 안에 스타워즈 시리즈만 무려 9편이 들어있고, 이 리스트에는 PC 혐오 관객들이 극혐하는 영화 라스트 제다이도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죠. 미국 관객들은 스타워즈에 세뇌당해서 영화적 완성도고 뭐고 신경도 안 쓰는 바보들인 걸까요? 걸작이라 칭송받는 영화는 100만 관객도 넘지 못하고, 작품성과 완성도를 지적받는 신파 영화들이 연달아 1000만 관객을 찍는 한국의 영화 시장. 우리나라 관객들이 명작 보는 눈이 없는 속칭 영알못들이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나만의 취향을 쌓아나감과 동시에 다른 이들의 선택도 존중할 줄 아는 즐거운 영화 라이프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얕은 생각이었습니다.